오늘은 사이버캡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번에 한번 얘기하다가 짧게 좀 언급을 했었는데 지금 제가 너무 이게 좀 방만하게 이것저것 다 얘기해서 지금 할 때마다 한 30분이 넘어가는데 지금 이걸 조금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좀 주제를 좀 축약을 해야 될 것 같고, 한 번 한 번 이렇게 일어나는 이슈들 위주로 해서 제가 좀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말이 이제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팩트가 아닌 것은 지적해 주시고, 제가 좀 댓글이나 이런 걸 잘 안 읽어요. 왜냐면 지금 초반이라서 그냥 이 만드는 그 자체에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답글이 바로 안 달려도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서로 이렇게 다 수준이 높으시니까 대답을 직접 해주셔도 되고, 그래서 좀 제한테 이렇게 한두 명이라도 이렇게 구독해 주시는 분들을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화제의 차죠. 사이버캡이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 과연 이제 테슬라의 미래죠, 그러니까 자율주행 이 시장을 완전히 장악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어떤 상징적인 아이콘인데, 그러면 이 사이버캡을 조금 더 우리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강력한 차고 얼마나 이게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약간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다 이제 보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사이버캡의 진실, 당신이 상상하는 그 차가 아니다. 차는 나옵니다. 근데 이제 무인으로 맑은 대량으로 이제 이건 차차 얘기하도록 하고, 이제 우리가 숫자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스틴의 로보택시의 현실입니다. 예, 실제로 얼마나 돌아다니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자, 지금 모델 Y가 돌아다니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안전요원이 타고 있죠. 자, 전체 플릿이 몇 대냐면 오스틴에서 35대입니다, 총. 이게 로보택시 트래커 기준이거든요. 이제 이거를 하루 종일 이제 추적 관찰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저 처음 들었는데, 와, 참 대단한 것 같아. 하루 종일 이거 지켜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머스크는 원래 500대를 약속했는데 지금 35대밖에 안 보이고, 근데 이 트래커랑 좀 실제 운행하는 건 숫자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예. 있을 수 있는데 최대 2배 이상은 안 넘을 거예요, 아마. 2배 이상 안 넘을 것 같고, 그 사이 어딘가에 숫자가 있을 것 같은데, 얘들도 이제 놓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6, 70대 정도, 그 정도라고 봐도 되고, 많아봤자 100대인데 그게 다 운행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트래커가 이렇게 추적하는 게 맞을지도 몰라요, 이게. 자, 그러면 이제 무인 차량은 몇 대인가? 예, 일단 결과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대입니다, 4대. 그러니까 이제 유튜버들이 막 엄청 무인을 타려고 엄청나게 하루 종일 부르잖아요, 로보택시를. 근데 대부분 다 인간만 오다가 진짜 어쩌다 가면 딱 걸리거든요. 그게 이제 막 걸려가 좋아가지고 차 타잖아요. 그게 4대입니다, 지금. 실제 트래커가 추적한 기준으로. 근데 8대였다가 이제 절반으로 줄었대요. 저는 딱 이 4대 정도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느낌상. 그리고 이제 서비스 가용률은 19%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오스틴 전체 81% 서비스 불가, 실상은 대기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서비스 가용률이 그냥 좀 잠들어 있는 차들이 생각보다 많고, 실제 가동률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사고율은 인간 대비 9배, 예. 5만 7천 마일당 한 건, 인간 50마일당 한 건. 안전요원 탑승 상태에서도 이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좀 가벼운 사고 빼면 한 6, 7건 정도 되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 이제 안전 요원이 있는데도 사고가 이렇게 났다는 거죠. 그럼 없으면은 더 난다는 소리 아닌가요? 그러니까 더 난다는 소리고, 사이버캡이 이렇게 돌아다닐 거 아닙니까? 돌아다니면 이제 날 수밖에 없는데, 인간 운전자보다 더 많이 난다는 게 이제 이게 중요하거든요. 덜 나야지 이게 가치가 있잖아요. 그러면 더 많이 난다면은 이게 과연 얼마나 효용성이 있을까? 웨이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고율이 낮거든요, 실제로. 웨이모는 특히 지금 몇천 대로 운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생각보다 커요. 우리가 너무 이거를 사이버캡이랑 웨이모랑 막 동일선상에 막 놓고 이제 테슬라들이 막 하잖아요. 근데
그 갭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생각보다. 게다가 그냥 웨이모는 그냥 무인이잖아요. 그냥 순수 무인. 예, 여긴 4대고 거긴 몇천 대입니다. 그리고 상용 서비스를 지금 몇 년간 지금 큰 문제 없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이가 어마어마하다. 무인 탑승 확률이 58분의 1, 58번 부르면은 딱 한 번 잡힌답니다. 그 테슬라 데이비드 모스가 58번 만에 무인 차량 탑승했답니다. 자, 총 사고 건수 15건. 예, 2025년 6월 서비스 시작 이후 NH 나시아라고 합시다. 그냥 나시아에서 이제 보고 기준 모든 내러티브 삭제 처리. 예. 내러티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치명적인데 뭐냐면 그 사고가 나면은 이제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 디테일한 이유들을 다 삭제해버렸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사고만 났다 뭐 어디 뭐 그 치명적인 사고는 아니다 뭐 그런 것만 남아 있고 그 디테일한 그 사유에 대해서는 다 삭제가 돼버린 거죠. 왜 그럴까요? 이게 전 팩트거든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들었고 다시 한번 이걸 제가 확인한 건데 실제로 내러티브가 삭제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들어가 보면. 자, 그러면은 테슬라가 공식 인정한 운행 조건이 자, 운행 시간. 자, 왜 제가 이걸 들여다보냐면 사이버캡이 성공하려면 이게 작동이 돼야 되잖아요. 이 정도 수준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운행 시간은 지금 얼마나 되냐? 낮 시간만 6시부터 24시까지 된답니다. 낮 시간만 된대요. 예, 저녁은 뭐 잘 안 하나 봅니다. 운행 시간은 이렇게 돼 있는데 낮 시간만 이렇게 된다고 하고 웨이모는 24시간이고 그리고 날씨는 맑은 날만 가능합니다. 예, 저도 이거 처음 알았는데 이 하나하나 진실을 알기 시작하니까 참 놀랍더라고요. 그러니까 비, 안개, 눈 이런 거 있을 시에 중단된답니다. 이 테슬라가 공식 인정한 거예요. 예. 그리고 웨이모는 날씨 무관, 라이다 레이더 덕분에 잘만 다닙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행하고 있긴 하죠. 근데 실제로도 이 비안개가 치명상이 될 수 있다는 걸 자기들이 아니까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예. 맑은 낱말 가능합니다. 자, 안전 용어는 거의 전 차량 탑승하고 있고 무인은 4대 수준입니다. 다 이제 뭐 그 되게 웃기던데 그 무인 차량 보면은 이렇게 그 앉잖아요. 그 한국 사람이 그 이제 유튜버가 했던데 처음에는 아무 말도 안 하는 사람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막 아무 말도 안 해. 그냥 부르고 인사해도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무시. 근데 이제 다음에 한번 더 탔거든요. 더 타니까는 그리고 그 무시하던 그 차 어떻게 됐냐면 가다가 갑자기 내리래. 경로가 한번 바꾼 것 같은데 그 여자분이 그 삐끗해가지고 바꾼 것 같은데 바로 내리래 그냥 내렸어요. 내리고 이제 다시 불렀는데 이제 그 사람은 뭐 만날 때부터 바로 인사하고 막 하이, 안녕하세요 뭐 좋은 날이네요 하면서 거의 택시 기사 수준으로 물어보는 거 다 대답해주고 하여튼 극단적인 안전존 2명을 만났는데 근데 실제로 말을 하지 말라고 시키진 않는데요. 그러니까 그 선택사항이래요 그게. 그래서 어떤 사람 하는 사람 있고 그리고 자기는 말하기 싫으면 그냥 아예 차단을 해버린 거죠. 그것도 좀 웃기던데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해. 그 안전요원이 항상 이제 타고 있고 웨이모는 없죠 아예. 그리고 1억 2,700만 마일을 완전 무인으로 했기 때문에 이 수준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업계 1위거든요 웨이모가. 왜냐면 중국 차도 많이 이렇게 하지만 가장 웨이모는 투명하잖아요. 일단 미국이기 때문에 투명하기 때문에 사실상 기록적으로는 웨이모가 1위예요 지금. 그래서 웨이모가 만약에 이 복잡한 시스템, 비싼 시스템을 경량화하고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다면 굉장히 뛰어난 로보택시 시장을 다 장악하지 않을까. 싸기만 하면. 근데 그게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에게 기회가 있는 거죠. 자, 누적 무인 주행은 80만 마일 대부분 안전요원 탑승했고 80만 마일이 너무 이게 차이가 크잖아요. 그래서 운행도시 1개. 이거 몇 개 더 있는데 이거 잘못 알고 있네. 잘못 정리해놨네. 자, 이 다른 데도 있긴 한데 다른 데도 결국은 이제 이건 무인이 있는 데만 오스틴이겠죠. 그리고 다른 데는 이제 거의 뭐 사람이 탈 뿐만 아니라 뭐 어디더라 저 캘리포니아인가 하여튼 로스앤젤레스인가 거기는 이제 아예 그냥 운전대에 앉아 있잖아. 그거는 법적으로 안 된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상 그거는 의미가 있나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오스틴에서 이제 진짜 찐 실험을 하는데 그마저도 4대다. 자, 이 5개 도시 웨이모는 이제 피닉스 뭐 이런 LA, 오스틴, 마이애미 다 있죠. 그래 아무래도 웨이모는 좀 확장력이 좀 떨어지긴 해요. 왜냐하면 그 HD 맵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다 갖춰줘야지 되기 때문에, 안전 위주기 때문에 조금 확장력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겠죠. 자, 주당 운행 건수는 이제 공개 안 하고, 공개 안 합니다. 테슬라는. 그리고 뭐 웨이모는 늘 자신감 있죠. 25만 건 이상이고. 그러니까 좀 비싸도 안전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타는 거죠. 뭐 테슬라는 그냥 뭐 뭔가 신기해서 한번 타보는 거고. 자, 이제 사이버캡의 이제 치명적 모순입니다. 자, 2인승인데 이제 플러스 안전 요원이 있어요. 예, 존재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테슬라가 이 4대밖에 지금 무인으로 안 하고 있는데 이걸 갑자기 늘릴 수 있을까요? 그럼 일단은 사이버캡은 생산이 되고 있잖아요. 생산이 되면 쓰긴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규제 승인이나 뭐 이런 거 엄청 지금 많잖아요. 그 제약이. 그래서 안전요원 한 명 탑승 시에 승객 자리 딱 1개밖에 안 남잖아요. 그러면은 그 제약이 많기 때문에 결국 안전요원이 타야 되고, 핸들도 뭐 하나 뭐 어거지로 하나 달아놔야 되거든요. 그걸 운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버려 놓을 수는 없잖아. 그걸 창고에다가. 그러니까 뭘 쓰긴 써야 되고. 그럼 딱 하나 남는데, 그럼 운영 단가는 엄청 커졌죠. 예. 계속 커지는 겁니다. 이게 사람을 써야 되니까. 그리고 스티어링 휠이 없다. 안전요원이 타도 개입할 수 있는 수단 자체가 없다. 이제 달 겁니다. 이거 제가 봤을 때 진짜 무인이 되거나 차 자체를 못 굴리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고, 그래서 스티어링 휠 달린 사이버캡이 목격이 됐습니다. 테슬라는 테스트용이라고 했지만 나시아에서는 면제 전까지는 규제 때문에 달아야 할 수 있다. 모델 Y는 그나마 5인승이고, 그래 모델 Y는 좀 낫죠. 널널해. 뭐 뒤에 2명 타도 충분하고, 그 안전요원 탑승해도 뭐 3-4명 되니까. 그러니까 사이버캡은 한번 되게 웃기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이버캡 안 그래도 그 좁고 좀 후진 그런 그 내부인데, 그 굉장히 또 자리도 바로 옆이잖아요. 그러다가 안전요원 옆에 타고 있고 자기 바로 옆에 타는 거예요. 와, 그 압박감이, 차라리 뒤에 타면은 와, 안전요원이 앞에 있구나 하고 조금 마음이 심리적으로 편안한데, 바로 옆에 타고 있고 막 그 무인 느낌이 날까요? 와, 전 안 날 것 같아요. 진짜 웃긴 그림이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최악일 겁니다. 이게 그 사진으로 찍히는 게 아마 최악일 거예요. 예, 테슬라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그 무인으로 하려고 하겠지만 그게 당장에 쉽지가 않다는 거. 저는 그 그림을 되게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 사진이 찍히는 그림을. 어떤 느낌일까? 혼자 타는데 바로 옆에 안전요원이 앉아있다. 와, 대박이야, 대박.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모델 성립 조건은 이제 맑은 날만 가능합니다. 아까 말했죠. 낮 시간만 되고, 이제 무인 대량 저단가 동시 충족. 지금 하나도 충족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로워야 돼요. 날씨나 뭐 이런 어둠이나 이런 거에서 자유로워야 되는데, 이걸 계속 자기들이 보수적으로 가져가는 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걸 카메라 하나로 극복하기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자기들도 모르는 거야, 지금. 제미나이도 이제 좀 주장을 했습니다. 아주 제미나이가 적극적으로 이제 테슬라를 굉장히 많이 깠어요. 예. 비 오면 서비스 중단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가 출시 시점부터 이제 공식 인정했습니다. 악천후시 서비스 제한 또는 불가합니다. 이건 테슬라람들이 알아야 될 게, 참 일론이 예수님이잖아요. 뭐 테슬라의 말이 공식 인정하는 게 성경인데, 악천후시 서비스 제한 불가합니다. 이게 반쪽짜리잖아요, 결국은. 나시아 3월 19일 FSD 시야 조사 확대. 그러니까 이거 3월 19일이면 최근이네. 그러니까 안개, 햇빛, 반사, 먼지 등 감지 실패로 320만 대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FSD죠. 사망사고 포함 9건 확인. 아, 이게 치명적인. 그러니까 이게 순간적으로 시스템이 멈춰버리는 게 크죠. 운전자에게 바로 넘겨버리는데 멈추고, 그 시간이 한 4, 5초 되는데 그 4, 5초 동안 자기가 기지를 발휘해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네. 자, 사고율 9배. 아까 얘기했죠. 인간은 50만 마일당 한 건인데, 저 기계는 로보택시는 5만 7천 마일당 한 건입니다.
자, 이것도 되게 웃긴 그건데 이게 팩트가 맞는지 아닌지 끝까지 제가 찾았는데 결국 있었던 일이더라고요. 뭐 엘리의 인 스페이스 뭐 비관련 하차가 뭐 이런 그 인플루언서가 있었답니다. 여자 같은데 엘리 뭐 이 유튜버가 있었는데 실한데 이게 영상에도 있대요. 그 가다가 이제 타고 가다가 뭐 좋아서 막 칭찬해주고 있었겠죠. 뭐 테슬라미니까. 그러 가다가 갑자기 강제 하차하래요. 뭐 뭔가 싶었더만 이제 목적지 이제 도착 비 때문에 서비스가 종료된다고 이제 내리래. 그래 내렸대요. 예, 그래서 내려서 막 뭐 비참한 그 감정을 막 그 걔네들도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커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막 떠벌렸던 게 이제 제미나이가한테 걸려서 지금 제미나이 굉장히 이건 못 쓸 차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뭐 제미나이 표현은 주행 중 길가에 버려졌다고 그냥 내렸답니다. 그냥 내실 다지기 전략으로 무인 대수 축소. 그러니까 이건 뭐 제미나이 그 주장이니까 그냥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예. 내실 다지기랍니다. 제미나이는. 자 일단은 머스크 약속 vs 현실 타임라인인데 그러니까 이게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10년째 같은 약속이 같은 결과고 2019년부터 이 짓을 했었네. 2020년까지 100만 대 로보택시 도로 위에 0대 그다음 2025년 7월 연말까지 미국 인구의 절반컵 오스틴 한 도시 한종으로 마감. 2025년 10월 연말까지 오스틴에 500대 이상 실제 대수 35대 한 80대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트래커 추정입니다. 2025년 12월 3주 안에 무인 운행 시작했고 한다고 했는데 1월 말에 이제 몇 개 PR용 몇 대만 이제 공개를 했죠. 2026년 현재는 사이버캠 양산, 서울 양산을 한다고 하죠. 오스틴 연말 오스틴 서비스 그렇게 한다는데 이 4대 돌아다니고 있는데 지금 얘들이 몇 대나 투입될까요? 제 무인으로 이거 진짜 쉽지 않죠. 연말 시나리오 확률이 안 좋은 요인이 탑승할 확률이 굉장히 높답니다. AI들이 70%래요. 운전대 달린 사이버캡의 안전요원 탑승 머스크는 완전 자율주행 시대 시작이라고 X에 올린다. 뭐 하겠죠. 뭐 이렇게 상징적이다 하면서. 근데 안전요원이 탑승하고 있어. 자, 시나리오 B는 이제 20%인데 소규모 무인 오스틴 안정 지오 펜스에서 수십 대의 무인 운행 의미는 첫걸음이지만 웨이모와 비교 불가하죠. 수십 대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도 이렇게 겁먹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수십 대 운행이 가능한가? 사고 나면 또 자기들 데미지 또 엄청 받으니까 아주 가능성 낮은 거 갈수록 낮아지죠. 100대 정도 운행을 하고 그리고 무인도 플러스 되는 FLCD가 오스틴에서 실제로 인간보다 안전하다 증명 규제 완화 기술이 이제 다 충족이 돼야지 이런 시나리오가 펼쳐지는 거예요. 100대가 돌아다니고 있고 그리고 그 중에 무인도 좀 꽤 섞여 있고 그러면서 그 무인 비율이 올라가겠죠. 근데 이렇게 되려면 규제가 굉장히 지금 어떻게든 미국은 좀 풀어주려고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규제가 엄청 지금 뚫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그 센서가 중복으로 이렇게 검색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 안전 보장을 못 해주기 때문에 계속 이제 인명사고가 날 것 같은 그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 위에서 밀어붙인다 해도 그게 쉽지가 않고 그리고 그 FSD가 좀 완벽해져야 돼요. 거의 완벽해야 돼요. 웨이모처럼. 근데 그게 또 쉽지가 않죠. 충족이 돼야 돼요. 이게 하나로 맞물릴 때 이제 게임 체인저가 되는데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다. 회의적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대화의 결론은 사이버캡은 나옵니다. 텍사스에서 이미 굴러 나오고 있고 충돌 테스트도 한 35대로 하고 있으니까 실제인 거죠. 예. 양산하기 직전의 단계래요. 하지만 당신이 상상하는 그 사이버캡 24시간 비와도 안전요원 없이 저렴하게는 2026년 안에 없다. 일론도 이 비슷하게 언뜻 말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I'm sorry 뭐 이렇게 했잖아요. 내년으로 미룬 것 같은데 오스틴에서 비 오면 멈추고 무인은 4대뿐이고 사고율은 인간의 9배고 2인승의 안전요원이 타면 옆자리 하나만 남는다.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구조다. 그러는 사이 웨이모는 주당 25만 건 유료 운행 중이고 리비아는 2028년 우버와
이제 붙어서 하죠. 그러니까 밑에서는 리비안이 치고 올라오고 있고 웨이모가 위에서는 찍어 누르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테슬라에게는 시간이 별로 없죠. 남은 카드는 하나다. 카메라 올리 FSD가 진짜 레벨 5가 되는 이거밖에 없어요. 이 기술적인 돌파가 가능하냐 아니냐가 결국은 이제 사이버캡의 성공 요인인데 참 이 리스크가 크죠. 그게 안 되면 사이버캡은 비싼 홍보물로 역사에 남습니다. 일단 정리를 다 했는데 그래서 사이버캡에 너무 이제 테슬라 주주분들도 환상을 가지시면 안 되고 조금 거리를 두고 이게 될지 안 될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예. 뭐 리비안에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느리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버랑 합작했을 때 그 시너지 그리고 갈수록 이제 완성도가 높아지는 그 과정을 또 지켜보는 재미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참 흥미로워요. 이 경쟁들이. 전 테슬라가 뭐 잘 되길 바래요. 잘 되길 바라는데 예. 뭐 개인적으로는 좀 리비안이 테슬라의 어떤 많은 것들을 잡아먹는 그림을 좀 저는 원하죠. 예. 어쨌든 간에 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